네, 안녕하세요. 언어여행자 폴리글라 셀레나입니다.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제가 에어비앤비 체험 투어 진행 과정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. 제가 어떤 내용으로 상품을 런칭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까 싶어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일단 제가 준비한 것은 이제 바로 이것인데요. 박태원 소설가의 소설가 구보시 1일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.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에는 중고등학교 때 교과서에 나왔던가 뭔가 언급이 됐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이런 소설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는데 좀 진지하게 다시 읽어본 거는 2013년에 백수가 되었을 때 읽어보게 되었고 2024년 그때도 다시 또 두 번째로 백수가 되었을 때여서 이제 소설가 구보 씨가 하루 동안 경성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있었던 일, 만난 사람, 하는 생각 이런 것들을 쓴 소설이에요. 근데 이제 소설가라고 되어 있지만 작가이긴 하지만 이분이 또 뭐 회사를 출근하고 이렇게 고정적으로 일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상 거의 백수에 제일 가까워요. 그래서 아마 제가 일자리를 이제 좀 쉴 때마다 이 책을 찾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. 이 책은 그래서 1930년대 일제 강점기에 이제 경성 시내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사실 그 경성이라는 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 경성이 이제 확대가 되면서 서울 특별시가 됐지만 서울은 지금 이 경성 시내에 비하면 굉장히 그 규모가 큽니다. 넓어요. 사실 경성 시내라고 하는 게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의 구도심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그 구도심 지역에는 조선시대부터 혹은 이제 조선시대 때의 흔적이 또 많이 남아있죠. 뭐 경복궁이라든지 뭐 각종 궁이나 혹은 어떤 전통 문화를 볼 수 있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이걸 접목시키면 좋을 것 같다. 그래서 이제 소설에 보면 구보가 돌아다니는 코스가 있는데 그 코스를 다 따라다닐 수는 없을 것 같고 이제 그 중에 몇 군데 좀 포인트가 될 만한 곳 혹은 어차피 외국인 관광객이 온다면 한국에 오면 반드시 방문해야 할 곳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좀 넣고 100년 전에 혹시 건물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라면 또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을 것이고 혹은 건물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좀 특이한 장소거나 하면 좀 설명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계획을 짜게 됐습니다. 실은 이 투어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진행이 된 투어인 것 같습니다. 이제 어떤 인문학 투어라고 해서 문학 작품에 나온 곳들 실제로 방문하거나 하는 투어들이 종종 있는데 특히 이제 이 소설가 구보시 일일이 많이 실제로 활용이 되고 있더라고요. 그런데 이제 그건 한국인 대상의 투어이고 저는 이제 이거를 외국인 대상의 투어로 좀 바꿔서 진행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실제로 유럽의 어느 도시에 갔을 때 이런 비슷한 투어가 있었어요. 그 도시를 배경으로 한 어떤 문학 작품을 이제 가지고 이제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도심 투어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실제로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진 않았지만 그 소개글 같은 걸 보면서 되게 흥미롭겠다,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이 사실 뭐 외국인들한테 그렇게 유명할 리가 없죠. 유명할 수가 없는 작품이지만 어쨌든 뭔가 책을 가지고 그 실제 나온 장소들을 가볼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장소들이 현재 남아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또 희소 가치가 있고 스토리텔링 거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좀 이게 에어비앤비에도 이런 상품은 또 없었기 때문에 요거는 억셉트가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좀 나름의 자신감이 있었고 아무래도 1930년대의 사회상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1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게 바뀌었어요. 그 당시에는 최신이라고 했던 것들이 지금은 아주 구시대적인 유물이 돼버렸고 사람들의 인식이라던가 사실 이런 건 쉽게 바뀌지 않잖아요. 그러니까 어떤 건물이 바뀌고 겉모양이라고 해야 될까? 겉모양 이런 것들은 쉽게 빨리빨리 바뀌지만 사실 사람들의 어떤 시대적인 인식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바뀌지가 않아서 100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전히 우리 사회 아직 유교 그 사상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들이 사실 있잖아요.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과거 사회와 현재 사회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또 설명을 해주면 그런 점도 굉장히 흥미롭게 듣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. 그동안 외국 여행 다니면서 돈을 좀 많이 썼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외국에 갔을 때
이런저런 투어를 가면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했는데 제가 어떤 뭐 관광객 혹은 여행객 입장이라면 어떤 즐길거리, 그냥 단순한 즐길거리, 오락거리도 재밌지만 이런 이야기를 한 번씩 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이렇게 좋았거든요. 내가 알 수 없는 것들 혹은 내가 어떤 겉핥기식으로 알고 있던 거를 그 현지에 사는 사람의 입으로 직접 이야기를 듣는다는 게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었고 기억에 남았어요. 그런 식으로 타겟팅을 해야 특히 이제 저는 일단 영어로 진행을 할 거니까 영미권에서 온 사람들은 그런 것에 또 관심이 많거든요. 해외여행 다니면서 돈을 많이 썼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물론 그 돈을 씀으로써 이제 저의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또 이제 내년에 더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 이런 동력이 되기도 했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것들을 얻어오지 않았나 그 여행객들이 어떤 것을 원하고 어떤 것을 한다 라는 것을 좀 몸으로 체득하는 기회가 또 되지 않았나 일종의 투자 비용이 아닌가 네, 이런 생각까지도 좀 해봤습니다. 이제 조만간 그 현장 답사를 이제 한 번 더 다녀올 예정이고요. 다녀와서 이제 스크립트 등이랑 마무리가 되면 진짜로 에어비앤비 홈페이지에 게시하려고 합니다. 후기가 없는 상품들은 좀 잘 되기가 좀 어렵고 이제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걸로 뭐 성공을 하겠다 이런 거창한 포부는 사실 없고 일단 저는 지금 이게 억셉트가 돼서 홈페이지에 올린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사실 기뻐요. 왜냐면 이게 이제 제 머릿속에서 있던 것들이 구체화가 되고 제가 이러이러한 것도 준비해서 뭐 답사도 가보고 스크립트도 만들고 해서 실제로 어떤 형태의 그 상품이 나오는 거잖아요.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건축 관련된 일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일을 열심히 하고 이제 건축업의 특성상 뭐 프로젝트 그 마감 기한이 다가오면 그 납기를 꼭 맞춰야 되기 때문에 주중 주말 가릴 거 없이 일을 해요. 친구가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지만 그래도 끝나고 나서 좀 보람이 있는 건 서울 시내에 자기가 이렇게 손을 댄 건물이 여러 개가 이렇게 보일 때 지나가면서 그 건물이 보일 때 그동안 노력했던 것들의 실체가 남아있는 거잖아요. 건물이란 형태로. 그래서 이제 그게 눈에 딱 보여서 되게 좋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도 좀 그런 심정이 들었어요. 회사에서 맨날 뭐 회계 업무를 하거나 이럴 때는 물론 그것도 굉장히 보람있고 뿌듯한 일이지만 물론 재무제표란 형태로 나타나긴 하는데 좀 다른 느낌이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상품을 하나 만들어낸다는 게 이 상품 자체가 물론 무형이에요. 근데 어떤 식으로 형태를 갖추어서 나타난 것이잖아요. 그리고 이게 다른 사람한테도 전달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렇다는 점에서 굉장히 뿌듯하고 또 기분이 좋습니다. 어쨌든 요걸로 꼭 한두 번이라도 꼭 투어를 실제로 진행해보는 것을 해보는 게 저의 목표이고요. 이제 마무리가 되고 다음번에 투어를 혹시 진행하게 된다면 첫 번째 손님 혹은 두 번째 손님을 받아보고 느꼈던 점이나 혹은 후기 영상을 또 다음번에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. 안녕.